네, 여러분들 오늘 폭스바겐 ID4와 현대 아이오닉 6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에 미를 살리지 못하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50m 이상을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만큼 우리 전정진 팀장님께 또 많은 걸 또 이번에 부탁하게 됐는데, 예, 팀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독자분들께 어떤 부분 위주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세요?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폭스바겐 ID4와 현대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오닉 6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뭐 내관 큰 차이도 있고, 이번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국내차 전기차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세단으로 나오게 되었고, 보는 SUV에 가깝죠.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만큼 어느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서 내가 실제로 이 차량을 구매해서 쓸 때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게 편하고 안 좋은지를 직접 내가 앉아보고 체험해보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성 같은 부분을 제 기준으로 운전석에도 앉아보고 뒷자리에도 앉아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영상만으로 한번 보신다면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6도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 정보들을 좀 접해봤는데, 얘도 보조금 100%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당연히 차량 금액이 국산차 같은 경우는 등급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고 그때 최종 금액을 가지고 보조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일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가장 기본 모델이든 아니면 롱레인지 후륜 아니면 롱레인지 사륜, 그 측정된 금액을 가지고 보조금이 측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롱레인지 사륜 구동이 20인치 힐 최대 등급으로 가더라도 5,500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100% 받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옵션들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이오닉 6 구매에 있어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ID4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하죠. 뭐 고민을 하실 게 없어요. ID4 프로 등급의 이제 후륜 구동, 그냥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 뭐 디자인들을 고려를 해서 살지 말지를 정하는 거고, 아이오닉 6로 가셨을 때는 내가 어떤 등급을 할지 그걸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또 옵션을 고르셔야 돼요. 뭐 그런 거는 국산차 수입차만의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산차 막 차 고르려고 보시다가 이제 수입차로 넘어왔을 때는 딱딱 정해진 등급에 너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런 점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주행거리 자체도 얘가 더 길어요. 네, ID4 같은 경우에도 공식 주행거리는 405km지만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그 이상 나올 걸로 보고는 있고요. 근데 그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500km 가까이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차이점들도 고려를 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요새 각 브랜드별로 전기차는 적어도 한 차 정도씩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브랜드에서 전기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이제는 나도 전기차를 사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비교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지, 전기차라는 건 꼭 지금이 구매 적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 아이오닉 6가 나왔는데 키로가 벌써 올라갔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뭐 매달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더 좋은 사양들이 나오는 것처럼 전기차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날 거고,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 인프라 같은 것도 구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차량 금액 대비 배터리 주행 가는 킬로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프라 구축이 아직 잘 되어 있진 않아서 중간중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는 전기 충전하는 게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패밀리카 용도로 구매를 하신다던가 뭐 영업을 한다던가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차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기차 구매를 하실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연락 오신 분들한테 살짝 기약이 없다고. 왜냐면은 올해 저희가 처음 들어오면서 9월, 10월, 11월까지만 물량이 들어오고 내년 2월까지는 또 물량이 안 들어와요. 근데 올해 물량만 봐서 내년 물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약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약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기차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1년, EV6 같은 경우에도 아까 현대 팀장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기약이 없다라는 말밖에 안 해요. 그럴 정도로 전기차를 찾으신 분들이 꽤나 많고, 그 같은 경우는 차를 급하게 보신다 그러면 권해드릴 수 없고, 여유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원하는 색상으로 대기 계약을 걸어두고 내년 2분기 정도 가봐야 물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3년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차량 구매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UV냐 세단이냐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보신 분들은
사실상 그걸 크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희망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 꼭 저희 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금액선에서 대기를 걸어두고 양쪽에서 빨리 나오는 쪽으로 받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국산차든 수입차든 대기기가 걸어놨다 해약하시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페널티는 없으니까요. 워낙 대기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가기 때문에 원하는 이제 차량의 등급을 정해서 걸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서두가 길었고요. 이제부터는 디자인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의 디자인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내 디자인,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전에 ID4는 실물을 보셨으니까 아이오닉 6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는 투스카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6가 이쁘게 나온 것 같으면서 조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조잡하다라는 건 언제부턴가 저는 국산차 디자인을 볼 때 여러 차종들을 짜집기 해놓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벤츠 이제 구형 CLS 느낌이 나기도 하고, 저희 지금은 단종됐지만 폭스바겐 시초 비틀 차량 있죠, 풍뎅이 차량, 그 차량을 약간 짜부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후면으로 갔을 때는 뭐 링컨 MKZ라든가 아니면은 포르쉐 그런 느낌도 약간씩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차종들의 디자인을 갖다 짜집기 해놓은 거 아닐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램프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뭐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측면은 지금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 후면으로 가게 되면은 뭐 링컨 MKZ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라이트 부분 때문인지 포르쉐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저 리어 스포일러가 보시면은 이중으로 두 군데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공기 저항수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거에 따라 디자인이 이쁘다고 보실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러 차종의 느낌을 좀 끼워놨다. 트렁크를 보시면 아무래도 세단이면서도 쿠페형 느낌이라서 공간성 좀 봐야겠지만, 여느 전기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골프백은 들어갈 걸로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역광이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자주 다니시던가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포지션에 맞춰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와 그때의 뒷자리 공간성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폭스바겐 ID4 운전석을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D4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제 포지션을 맞춰 놓은 거고요. 이 정도의 공간성을 가져갔을 때 뒷자리에 가서는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저는 막 레그룸이 막 넓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180cm의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제 포지션 다음으로 뒤로 넘어오게 되어 있을 때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오고요. 근데 헤드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여유로움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진 않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이오닉 6로 왔고요. 아이오닉 6를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편안한 이제 포지션을 맞춰 두었고요. 이 상황에서 2열로 넘어갔을 때 어떤 공간성을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국산차 중대형 사이즈 정도 되는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공간성 자체는 아이오닉보다는 레그룸 훨씬 더 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밑으로 빼 있는데 머리가 닿습니다. 저희 아테온도 스포츠형 세단인데 헤드룸이 조금 남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이 거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처럼 키가 있거나 덩치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뒷좌석 앉으셨을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ID4와 비교해서 얘는 썬루프가 저 앞쪽에 한 장으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방감은 ID4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성 자체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앞쪽으로 쭉 빼더라도 레그룸이 계속 남아요. 이 부분은 조금 편할 것 같고, 키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가 닿지 않으려면 엉덩이를 조금 앞쪽으로 빼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자님과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행하기 앞서서
되게 신선하네요. 이 스티어링은 모르겠어요. 이런 버튼들 자체가 폭스바겐은 직관적이고 옵션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서 복잡하지 않은데 어떤 게 어떤 버튼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긴 하겠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ID4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위치가 이제 핸들 가운데 수평선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불편함이 있진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덩치가 있어서 무릎에 손에 걸리기도 하는데 위치를 위로 올렸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일직선상에 크게 큰 이제 와이드 화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처럼 사이드미러가 외부에는 카메라 장착이 되고 실내에 화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주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전에 주차를 할 때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들이 발전을 하더라도 금방금방 적응을 하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오리지널 방식에서 갑자기 확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출발을 해볼 텐데 저희 ID4는 운전석에 타서 키를 소지한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 ON이 들어가면서 이 상태에서 컬럼을 드라이브로 바꿔주면 바로 출발을 하는데 얘는 시동 버튼을 눌러야지 시동이 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탑승을 해서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눌렀을 때 시동을 켜지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거긴 하죠. 주행 느낌이 정말 일반적인 세단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하겠네요. 기자님 ID4랑 승차감 차이가 좀 있을까? 하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부 소음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껴지진 않고요. 저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운드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풀옵션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아이오닉4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있고 앞자리 통풍 시트가 빠져있고 뒷자리 열선이 빠져있어요. 그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나오고 국내 도로교통 상황에 맞춰서 가속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보를 주는 건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여름철에 확실히 국내는 통풍 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장재 같은 부분들은 보통 고객분들께서 국산차나 수입차들과 저희 차랑 비교했을 때 저희 차량들 내장재가 조금 많이 싸구려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ID4와 지금 아이오닉 6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이오닉 6 내장재가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진 않아요. 분당전 시장의 일반적인 시승 코스인데 이제 이 길로 따라가봐야 저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자율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최대 속도 90km로 해놓고 이제 앞차와의 거리 유지를 하면서 반자율 주행 중에 있고요. 약간 저희 시동 코스 자체가 일직선이 아닌 굴곡이 있는 편임에도 핸들을 중앙으로 잘 유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ID4와 비교를 해서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가속 카메라도 상당히 많은데 가속 카메라까지 인식을 하면서 반자율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얘도 똑같이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반자율을 끄고 제가 직접 다시 조작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차감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기차의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주행 성능에 있어서 이질감이 싫어서 전기차를 상당히 싫어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그 인식을 깨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희가 ID4 교육할 때는 아이오닉 5를 가지고 비교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질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ID4와 같은 그 이질감이 적은 것으로 확실히 이런 부분들도 전기차에 있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드려서 뭐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빨리빨리 이제 출력을 낸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ID4는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라 그게 어쩔 수 없이 느껴지긴 합니다. 급가속을 했을 때 뭔가 묵직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ID4 주행에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국내 도로를 운전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실 정도는 또 아니에요. 제가 여기 신호가 바뀌면은 한번 쭉 가속을 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속감 같은 부분은 확실히 아이오닉보다는 출력이 좀 세다라는 느낌이, 급하게 밟았을 때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주행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도 확실히 적은 편이고,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그래도 얘도 회생제동 그 느낌의 울렁거림이 있기는 한데 이제 세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와 같이 그런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을 제외한? 약간 이런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좀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을 하다가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뭔가 조금 0. 몇 초 정도 더디다는 느낌? 핸들링이 좀 무겁다라는 느낌. 제가 자동차 평론가는 아니라서 일반 개인적인 견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헤드룸이 낮기 때문에 제 성인 4분이서 타시기에는 키가 덩치가 있으신 분도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녀분들이 어리신 분들은 이제 패밀리카를 사용하시기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하시죠. 이번에는 저희 ID4로 시승을 해볼 건데, 보시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시동 끄고 켜고 하는 버튼이 있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착석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 ON이 됩니다. 파크라고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컬러만 드라이브를 바꿔주시면 바로 시작이에요. 이 드라이브 바꿨기 때문에 엑셀 밟으면 바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뭐 주행 리뷰에 앞서서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느껴졌던 몇 가지. 네. 첫 번째, 이 선루프 같은 경우는 네. 썬팅농도 몇 정도로 해야지 빛이 안 들어오나요, 분명히? 지금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썬루프 선팅을 안 하고 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제 고객분들 중에 썬루프 선팅 다 안 하셨거든요. 예, 예. 지금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이게 여름철이고요. 네네. 오늘 영상에 찍는 저희 날씨 평상시 춥더니 오늘 또 많이 덥잖아요. 네. 열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체약막이 있어서 뭐 테슬라나 아니면 국산차 같은 경우 SUV에 이제 체약막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체약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고서 썬루프 선팅을 안 하셨어요. 이 체약막인 상태로 한번 써보고 그래도 정 더우면은 추후에 썬루프 선팅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냥 없는 정보를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딱 드는 느낌은 역시 얘는 그 하드한 승차감이 좀 있네요. 요 저희가 이제 그 호를 넘었을 때 네. 저 아이오닉 6랑 넘었을 때 얘랑 느꼈을 때 그 승차감 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국산차를 타다가 처음 독일 차량들을 탔을 때 가장 크게 드는 이질감이실 테고, 이제 국내 차량은 이제 소프트한 느낌, 물컹물컹 넘실넘실한다는데 얘는 정말 하고 딱 하다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저속주행 요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피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고속주행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은 전기차에서도 국산차와 저희 차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ID4도 지금 저희가 시승 스케줄이 계속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이 타보시면 내연기관 차량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주행 성능도 그렇고 정말 조용한 거 제외하고는 내연기관이랑 주행 성능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모르시겠다고. 갑자기 아이오닉 6 보다가 저희 ID4 보니까 되게 심플하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화려함을 원하신다 그러면 권해드릴 수 없고, 그리고 저희 폭스바겐 아이덴티티 자체는 심플함, 그리고 오히려 직관적이라서 요새 많은 옵션들이 나오지만 저희는 되게 직관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자체적으로 없어요. 네. 그 점이 단점이란 단점일 수 있지만 요새 대부분 신차들의 내비게이션을 굳이 안 넣고 들어오죠. 왜냐면 에어커넥트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점은 무선이 안 돼요. 그래서 유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시승 차량에 지금 애플이랑
갤럭시 용도로 USB 꽂아놨거든요. 고객분.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타 브랜드 국산차나 수입차에 비해서 저희 폭스바겐 그룹사의 사각 경보 시스템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사각 경보 시스템이 유리 끝부분에 조그맣게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양쪽 사이드 미러 안쪽으로 보시면 검은색 패널이 있는데 저쪽에 주황색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멈춰 있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번 저거를 인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기 검은색 패널을 한번 비춰주시면 네. 저렇게 주황색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화면에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각경보 시스템이 우측에 사각지대 차량이 있으면 패널에 주황색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ID4에 변전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차득부식으로 맞춰놓고 지금 보시다시피 ID4 같은 경우에도 꼭 일직선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굴곡에서도 끝까지 차량 가운데로, 차선 가운데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머전시 어시스트가 개입이 되면서 이제 주행을 하다가 핸들을 계속 놓고 있으면 경고등이 한번 들어와요. 하얀색 불빛으로 조향을 직접 하라고 나왔다가 그때도 앉아보면 직접 조향하세요가 뜨죠. 그 다음에 또 앉아보면 그 다음번에 빨간색으로 떠요. 그러면 저 앞쪽에 빨간색 앰비언트가 들어오면서 경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앉아보면 얘가 조금 더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안전벨트를 조여주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이게 이머전시 어시스트고요. 그러니까 반자율을 쓰면서 우리가 반자율 자체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어디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나 상습 정체 구간에서 뭐 출퇴근길일 수도 있고 여행길일 수도 있는데 그때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편안한 주행을 이 차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근데 운전자가 졸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서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졸거나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1차, 2차, 3차 단계별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확실히 자율주행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조합이 몇 가지로? 앰비언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반 다 똑같이 맞출 수도 있고 위아래 조화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뭐 이쪽 인포테인먼트라든가 그 아래쪽 대시보드 아래쪽 불과 그거와 반대로 이제 도어 쪽 라이트를 이제 두 가지 색으로 바꿔서 조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같이 타고 있는 사람과의 무드를 위해서. 그 아이오닉 6 내장재 말씀하셨는데 이 차 내장재 좀 평가 좀 드릴게요. 저도 막상 타보니까 막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막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아까 시트는 블랙이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브라운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산뜻하면서 나름 고급진 느낌.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그 헤드룸 확실히 이 차가 훨씬 넓네요. 예. 네, 개방감이 확실히 크죠. 네. 그리고 이번에 ID4가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들에서 또 다른 장점, 네. 사이드 미러가 크다는 거예요. 저희 폭스바겐 차량들 대부분 이제 티구안 요새는 사각경보 시스템들이 대부분 달리면서 굳이 사이드를 크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내 차량들 막 사이드 미러 큰 거 타시다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는데 ID4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아이오닉 6처럼 제가 페달을 그냥 깊게 눌렀을 때 얘는 정말 묵직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어떻게 보면 출력이 빨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면은 정말 기존 국내 차량들처럼 차가 가벼워서 약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차를 먼저 타고서 이 차를 타보니까 뭔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안정감이 확 들어요. 아까 아이오닉 6에 비해서. 기자님이 느끼시는 저도요. 예. 예. 그 차 타면 그 차로 옆에서 있을 때 주행했을 때 그렇고 옆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고속으로 했을 때 좀 불안하다 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거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깔려고 하는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네. 승차감도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아까 확실히 국산차 수입차의 차이가 전기차에도 느껴져요. 그런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폭스바겐의 신차 소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기존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 2.0 디젤 엔진이 주력 차종이다 보니까 차 상품성 자체가 마음에 드는데 엔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쉬워하셨던 분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기존의 제타 1.4가 나오면서 불티나게 팔렸었는데 그게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드디어 이제 페이스리프트 돼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한 초중순 정도의 교육이 있는 걸로 보아서 제타 같은 경우도 10월에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요. GTI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희 기자님과 영상에서 처음에 골프 8세대 영상을 찍었을 때부터 GTI 사전 계약하신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빨리 상반기 내에 나올 걸로 보였던 게 계속 지연이 되더니 이제 제타 페이스리프트와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GTI 같은 경우도 올해 안으로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타 같은 경우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해외에서는 1.5 엔진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1.5 TSI 엔진이 될 걸로 보이고 상품선에 개선이 됨에 따라서 뭐 기존에도 금액 대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기존의 수동 사이드 미러였던 게 전동 사이드 미러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0월 정도가 됐든 11월이 됐든 제타 페이스리프트나 GTI가 출시가 되면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지만 그 두 차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미리 사전 계약을 걸어 두셔야 이제 출시가 됐을 때 내가 차를 보고 판단을 해서 빠른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